네, 수급엔 탑픽 시간입니다. 수급을 보자면 정말 한숨이 절로 나오죠. 외국인의 순매도 규모가 거래소에서 1,200억 원을 넘어서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는지 SK증권 영업부 PIB센터의 김우식 차장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수급 포인트 오늘은 어떻게 잡아봐야 되겠습니까? 예, 수급이 가장 안 좋으니까요. 오늘 수급에 대한 얘기는 집중적으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급 포인트는 제가 수급선으로 해서 가도록 하겠는데요. 우리가 이동평균선 중에서 제가 어떤 국면이 올 때 좀 답답할 때마다 60일선을 한 번씩 이동평균선을 한번 보여드리면서 시장 상황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정리를 해드리는데, 상당히 좀, 혼란한 시장일수록 좀 단순하게 봐야 되겠죠. 제가 변수로 보는 게 외국인 순매수와 순매도, 그리고 일본 엔화, 그리고 중국 세 개를 주요 변수로 봤었는데, 일본 변수는 분명히 우리에게 좀 과격해서 그렇지 좀 유리한 국면으로 보입니다만은 외국인과 중국 변수가 다시 흐트러지고 있죠. 자, 이게 문제가 되겠는데, 제가 수급선을 통해서 한번 시장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는데요. 60일 이동평균선 그림을 좀 보시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 60일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할 때, 제가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부분이죠. 작년 말 정도부터 해서는 비추세 구간에 우리가 들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보시면 각도 자체가 60일선이 이렇게 올라왔다가, 강하게 꺾였다가, 다시 강하게 올라왔는데, 작년 말부터 해서 이 흐름 자체가 이렇게 누워버렸습니다. 지금도 좀 과격하게 밀리고 있지만은 이동평균선을 볼 때는 완만하게 밀리고 있는 현상이 나오고 있죠. 위쪽으로 2050포인트의 돌파가 없이는 뭐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아래쪽 같은 경우는 1900 볼 수도 있고 1800 중반 정도를 아래쪽으로 볼 수도 있겠죠. 지금 이런 흐름 속에 우리가 갇혀 있는데, 이 결정적인 원인이 되는 것이 바로 60일선 이동평균선을 아래쪽으로 또 비추세 구간을 만든 것은 외국인의 매도 때문이겠죠. 자, 이건 다 알고 있는 사실이 되겠고요. 다음 주에 가장 중요한 것은 다음 주 FOMC 회의가 있고 또 외국인 흐름이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은데, 일단 이런 좀 어두운 시장 분위기를 돌리기 위해서는 이 60일 이동평균선을 통해서 볼 때는 두 가지 방법이죠. 당장에 빠르게 1950포인트 정도를 회복을 하든지 이 선 정도입니다. 여기 정도가 되겠는데 조금 힘들 걸로 보이죠.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한 2주 정도의 기간에 어떤 휴식 기간이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다만 그냥 쉬면 안 되죠. 그냥 쉬면 안 돼. 중요한 것은 1900포인트를 깰 수는 있습니다. 뭐 이게 깨는 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만은 이 아래에서 오래 머물게 되면은 상당히 피곤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다음 주 초 정도까지 1900포인트를 빠르게 회복하는 것이 최대의 관건이다.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넉넉고 당하는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은 너무 공포에 질리는 것도 문제겠죠. 어제 뭐 이것저것 뉴스를 보면서 저도 깜짝 놀라게 됐는데 너무 자극적이었죠. 어쨌든 세 가지만 아침에 제가 제 손님께, 너무 불안해하시는 손님께 말씀드린 세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고 줄이겠는데요. 첫째는 뭐냐면은 중장기적으로 볼 때 지금의 하락 같은 경우는 2008년의 어떤 경제 위기와 같이 그것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그런 원인은 절대 아니죠. 미국 경제가 좋아서 출구 전략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첫째가 되겠고 우리가 생각을 좀 해야 되겠고, 두 번째는 단기적으로 볼 때는 출구 전략 얘기가 나올 때는 이머징 쪽에서 자금이 빠져서 선진국으로 나가는 현상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건 단기적으로 어쩔 수가 없지만은 다만 우리나라는 브릭스와는 다르다는 점도 생각해야 되겠고요. 자, 셋째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볼 때 다음 주에 FOMC 회의가 있죠. 자, 그들도 아마 어떤 급격한 혼란은 원치 않을 겁니다. 이 세 가지 정도만 생각을 하시고 차분하게 좀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FOMC 회의와 더불어서 시장이 조금이나마 좀 안정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매 동향 봐야 될 텐데 전반적으로도 좀 엇갈리고 있고 업종별로도 지금 엇갈리는 흐름인데 어떤 특징이 있다고 우리가 딱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예, 외국인의 가장 큰 특징이라 그러면 오늘 아주 중요한 내용이 하나가 있는데, 그동안 전기전자 쪽에 집중적인 매도가 나왔죠. 전체 매물의 거의 뭐 한 60% 이상이 전기전자, 삼성전자에 몰렸었죠. 왜냐하면 당장 급하게 판다면은 현금화하기 가장 좋은, 유동성이 좋은 삼성전자가 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몰렸던 겁니다. 근데 오늘 매도를 보게 되면 일단 오전까지는 전기전자에 집중됐던 매도가 완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전기전자 입장에서 보면은 좋을 수도 있겠지만은 반대로 생각
그런가 하면은 이 매도세가 여타의 업종으로 조금 확산되는 느낌이 들거든요. 규모보다도 그 비중 자체가 전기전자에서 다른 쪽으로 옮아간다는 점을 좀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외국인들 오늘 매도 업종을 보니까 여전히 전기전자, 운수 장비가 올라와 있는데 전기전자 매도 비중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많이 팔았으니까 금융, 유통, 서비스 등등에서 매도가 나오고 철강 쪽에 매수가 들어오는데 뭐 매수 종목 뭐 그 와중에 매수한 종목도 있겠죠.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은데 삼성전기나 뭐 현대 하이스코, 풍산, KT, 한국항공우주, 뭐 카이 같은 회사가 있긴 한데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자, 기관들을 본다 그러면 이제는 저 방어적인 입장에 취해 있죠. 지수가 1900포인트 전후에서 내려앉아 버리면은 펀드 쪽으로 자금 유입이 가팔라집니다. 1000억 이상의 어떤 펀드 자금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게 막아내고 있죠. 오늘 전체적으로 통신 쪽에 매도만 정도 나오고 나머지 전기전자, 운수 장비, 뭐 서비스, 철강 쪽에 매수가 들어오는데 역시나 방어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뭐 적극적으로 위로 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연기금도 그렇고 살짝 받아주는 정도, 하락폭을 좀 늦춰주는, 속도를 늦춰주는 정도만 하고 있는데 매수 종목을 보니까 뭐 현대차라든지 뭐 현대 하이스코, 삼성전자 당연히 최근에 받아주고 있죠. 일부는 한국전력, KT 시장 전반적으로 방어적인 역할을 해주는데 막 강하게 받아주는 정도의 힘은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1900선 아래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좀 짧아져야 할 텐데 일단은 지금 1886선을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좀 쉬어갈까요? 어떤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뭐 이번 주는 뭐 제 변동장 장세를 예상했고 조금 변동성 자체가 좀 죽었으면 좋겠다는 바람 정도만 말씀드렸는데요. 여전히 좀 강한 변동성이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뭐 매수를 바라든 매도를 바라든 빠른 매도 같은 경우도 좀 약간 좀 무리가 있겠지만은 매수 같은 경우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다음 주 초 정도까지 빠른 1900포인트의 회복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코스닥 쪽 같은 경우도 거래소를 보시는 게 맞겠죠. 거래소 시장의 안정이 없이는 코스닥 시장도 안정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다음 주 정도에 안정을 찾는다 그러면은 아마 그 다음부터는 코스닥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거래소 같은 경우는 워낙에 많이 당했기 때문에 반등이 나와도 안 믿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옥석 가리기 정도만 하고 있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수급을 바탕으로 투자 전략 자세하게 또 짜봤습니다. SK증권 영업부 PIB센터의 김우식 차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